이정우 SF 연습 배팅 홈런 포시위. KBO 리그에서 매년 장타력이 상승했던 이정우 26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좌타자 지옥에서도 홈런을 날릴 수 있을까? 캠프에서의 모습은 긍정적이다. 미국 매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16일 한국 시간 이정우가 저스틴 비엘 타격 코치와 함께 빅리그 적응을 돕기 위한 기술적 수정에 들어갔고 연습 배팅에서 수차례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밤 멜빈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이정우에 대해 만약 그가 개막전 1번 타자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충격받을 일이다며 톱 타자 배치를 기정사실화했다. 멜빈 감독은 이정우에 대해 인플레이 타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삼진이 많아진 현대야구에서 이런 모습은 보기 좋다. 강한 타구가 나오지 않아도 땅볼을 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타격 스타일에 대해 설명했다. 이 말은 이정우에게는 장타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삼진을 당하지 않고 인플레이 타구를 생산해 출루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정우에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그를 1번 타순에 배치한 것도 그런 이유로 보인다. 실제로 이정우는 미국에서 아직까지 장타력으로는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유망주 평가에서 공신력이 높은 것으로 인정받는 미국 매체 베이스볼 아메리카에서 발표한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그는 20-80 스케일 선수 평가 척도상 콘택트는 60점으로 평균 이상이 나왔지만 파워는 45점이 나와 평균 이하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정우 SF 좌타자의 지옥구장 오라클 파크. 이정우가 쓸 홈구장이 좌타자들의 지옥이라는 점도 여기에 한몫을 한다. 지난 2000년 개장한 이곳은 특이한 구조로 주목을 받았다. 좌측 폴대부터 우중간 외야, 펜스까지는 가운데가 평평한 것을 제외하면 평범하다. 하지만 우중간부터는 급격히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며 타구장과는 다른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좌측 폴대 쪽에서 홈플레이트까지 거리가 103m인 반면 우측은 94m로 매우 짧다. 하지만 왼쪽 펜스가 2.4m로 평범하지만 오른쪽은 7.6m로 3배나 높다. 또한 우측 외야 바로 바깥에는 바다가 있어 해풍까지 들어온다. 짧지만 너무도 높은 오른쪽 외야 담장, 여기에 역풍까지 불면서 오라클 파크는 첫 타자가 장타를 때려내기 어려운 구장으로 정평이 났다. 실제로 MLB 캄에 따르면 오라클 파크에 출전한 첫 타자의 장타율은 0.36. 이는 지난해 빅리그 홈구장 중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홈구장 펫코 파크 0.368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또한 스태캐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파크 팩터 100이 평균에서 좌타자의 홈런 팩터는 84로 빅리그에서 6번째로 낮다. 이에 오라클 파크 개장 후인 2000년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약물의 힘을 빌린 베리 본즈 5회를 제외하면 30홈런 이상을 기록한 첫 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브랜든 벨트현 토론토가 2021년 29홈런을 기록했고 2010년 오브리 허프 26홈런, 2021년 마이크 야스트렘스키 15홈런을 비롯해 6명의 첫 타자가 20홈런 이상을 만들었다. 오라클 파크의 특성은 이번 FA 프리에이전트 시장에서 오타니 쇼헤이 30를 노렸던 샌프란시스코가 그를 LA 다저스에 뺏기는 원인이 됐다. 물론 10년 7억 달러를 베팅한 다저스의 돈으로도 밀렸지만 홈구장 역시 영향을 미쳤다. 미국 매체 뉴욕 포스트는 오라클 파크는 첫 타자에게 어려운 곳이다. 오타니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최고의 선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뛴다. 그렇기에 홈구장도 판단 요인 중 하나다고 주장했다. 이정우 SF 뚝딱이 취급. 여기에 대부분의 한국인 타자들이 KBO 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갈 때 장타력이 하락한다. 그나마 강정호전 피츠버그가 20홈런 이상을 쳐냈을 뿐 한국에서 40홈런 이상을 기록했던 박병호전, 미네소타, 현 KT나 이대호전 시애틀, 은퇴 등은 힘겹게 두 자릿수 홈런을 터뜨리는데 그쳤다. 거푸라고 할 수 없는 이정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정우가 아예 똑딱이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야구 통계 사이트인 팬그래프의 기록 예측 시스템인 뎁스차트는 이정우가 2024 시즌 134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158 타수 151안타 11홈런 54타점 78득점 8도루 3도루 실패 53삼진 48볼 넷 출루율 0.354 장타율 0.431 OPS 0.78 WRC 116 WAR 대체 선수 대비 승리기어 3.1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홈런과 장타율은 나쁘지 않다. 캡파워가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오라클 파크에서 홈런이 나오지 않는 건 바다에서 불어오는 맞바람 때문으로 우중간 외야는 넓기 때문에 이 코스를 공략한다면 2루타와 3루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도 매년 340개의 2루타를 만들었기에 하던 스타일대로 한다면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샌프란시스코와 계약 후 오라클 파크를 보고 왔던 이정우는 지난해 12월 인터뷰에서 일단 가보니까 확실히 우측은 짧게 느껴지는데 담장이 많이 높았다. 우중간 외야가 넓고 난 홈런 타자가 아니라 좌, 우 중간을 잘 가르는 타구를 칠 수 있는 개피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장점을 잘 살리면 더 잘 맞는 구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대처 방안을 내놓았다. KBO 이정우의 기록. 2017년 KBO 리그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넥센 히어로즈 키움에 입단한 이정우는 7시즌 동안 꾸준히 출장하면서 통산 884경기 타율 0.34 65홈런 515타점 581득점 69도루 출루율 0.407 장타율 0.491 OPS 0.898의 성적을 남겼다. 통산 3000타석 이상 나온 현역 선수 중 타율 1위를 자랑하고 있다. 데뷔 시즌인 2017년 622타석에서 단 2홈런에 그쳤던 이정우는 매년 꾸준히 홈런 개수를 늘려 2020년에는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 15홈런을 터뜨렸다. 특히 2022 시즌에는 타율 0.349 23홈런 113타점 OPS 0.996이라는 엄청난 성적으로 MVP를 차지했다. 콘택트 능력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장타력을 올렸다. 기존에도 2루타는 많이 기록했지만 이것이 홈런으로 변환되면서 20홈런 이상 시즌을 만든 것이다. 2023 시즌에는 부상으로 86경기 출전에 그쳤고 타율 0.316 6홈런 45타점 OPS 0.861의 성적을 올렸다. 4월 한 달 동안 0.218의 타율을 기록하는 등
늦은 출발을 보인 이정우는 5월 0.36, 6월 0.374, 7월 0.435의 월간 타율을 보여줬다. 결국 6월 11일 3할 타율에 진입한 그는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했다. 그러나 7월 22일 사직 롯데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해 수술대에 올랐고 시즌 막바지인 10월 10일 고척 삼성전에서 팬서비스 차원의 출전을 마지막으로 시즌을 마쳤다. 이정우 SF 총액 1억 달러 계약. 이에 이정우는 지난해 12월 샌프란시스코와 2027 시즌 종료 후 옵트아웃 조건을 포함하는 6년 1억 1,300만 달러약 1,500억 원의 대형 계약을 맺었다. 이는 역대 아시아 타자 최고 몸값이었다. 세부적으로는 계약금 500만 달러약 66억 원에 계약 첫 해인 2024년 700만 달러약 92억 원, 2025년 1,600만 달러약 212억 원, 2026년과 2027년 각각 2,200만 달러약 292억 원을 받고 2028년과 2029년에는 2,050만 달러약 272억 원을 받는다. 총액 1억 달러 이상 계약은 이번 FA 시장에서 이정우를 포함해 단 4명만이 받았다. FA 최대어였던 오타니 쇼헤이 30가 LA 다저스와 10년 7억 달러 약 9,330억 원라는 메이저리그를 넘어 북미 4대 프로스포츠 최고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다저스는 또한 일본 프로야구 MPB 최고의 투수인 야마모토 요시노부 26에게도 역대 투수 최고액인 12년 3억 2,500만 달러 약 4,332억 원 계약을 안겨줬다. 이외에는 에런 놀라 30가 소속팀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7년 1억 7,200만 달러약 1,506억 원의 계약을 맺은 것이 끝이었다. 그만큼 이정우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꾸준히 이정우 영입 유력 후보로 오르내리던 팀이었다. 지난해 미국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 때부터 팀장급 스카우트를 여러 차례 파견해 이정우를 관찰했다. KBO 리그 시즌 중에도 고척 스카이돔과 광주 마이너스 기아 챔피언스 필드 등 원정을 가리지 않고 이정우를 면밀히 지켜봤다. 키움의 2023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인 10월 10일 고척 삼성전에서는 이정우가 한 타석밖에 들어오지 않는데도 피트 푸틸라 샌프란시스코 단장이 직접 찾아 부상 복귀 전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샌프란시스코 이정우가 필요한 이유. 이는 샌프란시스코가 타격에서 보완이 필요한 팀이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는 2023 시즌 79승 83패 승률 0.488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에 머물렀다. 불과 2년 전 구단 역대 최다승 100킬승과 함께 다저스의 연속 지구 우승을 저지했지만 2022년 정확히 5할 승률 턱걸이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는 2승이 더 줄어들고 말았다. 이에 시즌 종료 후 게이브 케플러 감독을 경질했다. 특히 타격에서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팀 타율 0.235는 내셔널리그 꼴찌였고 OPS 0.695도 평균 0.740 이하였다. 23홈런과 OPS 0.863을 기록한 윌머 플로레스가 그나마 타선에서 힘을 보탰지만 전반적으로 타선이 가라앉은 모양새였다. 이에 KBO 최고의 타자인 이정우에게 눈독을 들인 것이다. 이정우에게 긍정적인 점은 샌프란시스코 신임 감독인 밥 멜빈이 아시아 선수와 인연이 깊다는 것이다. 2003년 시애틀에서 감독 생활을 시작한 멜빈 감독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2005만 2009년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2011만 2002 샌디에고 2022만 2023년에서 오랜 시간 감독직을 역임하며 통산 1517승을 거뒀다. 그는 시애틀에서는 스즈키 이치로, 샌디에고에서는 다르비슈와 인연을 맺었고 특히 김하성을 주전 내야수로 기용하며 아시아 최초의 골드글러브 내야수로 키웠다. 샌프란시스코 감독은 아시아 선수와 찰떡, 멜빈 감독은 15일 난 그동안 수많은 일본 선수와 한솥밥을 먹었고 샌디에이고에서는 김하성과 함께 지냈다고 말하며 이정우가 얼마나 빨리 적응하게 될지 얼마나 편안함을 느낄지 이미 눈에 선하다고 했다. 특히 이정우의 외향적 성격을 언급한 그는 보통은 주위를 둘러보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정우는 쉽게 대화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지금까진 모든 게 좋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멜빈 감독은 이정우를 개막전 1번 타자로 못 박았다. 감독의 이 같은 말을 전해 들은 이정우는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일이라며 감격했다. 그러면서 멜빈 감독에게 그 말을 듣고는 더 노력하기로 했다고 각오를 다졌다. 서울 시리즈 한국 야구 역사 한획. 만약 이정우가 계획대로 개막전부터 1번 타자로 나선다면 한국 야구 역사에 남을 날이 될 전망이다. 샌프란시스코는 오는 3월 29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페코파크에서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개막 4연전을 치른다. 샌프란시스코는 시즌 첫 시리즈고 샌디에이고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LA 다저스와 서울 시리즈를 치르고 돌아와 맞이하는 홈 개막전이다. 샌디에이고는 현재 김하성이 19일 1번 타순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난해 152경기에서 타율 0.2605 38타수 140안타 17홈런 60타점 84득점 140안타 38도로 OPS 0.749의 기록을 냈다. 타선에서 생산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6월 이후 꾸준히 1번 타자로 나왔다. 만약 김하성과 이정우 모두 개막전부터 톱 타자로 나온다면 흥미로운 맞대결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정우는 만약 현실이 된다면 한국 야구의 역사에 남을 순간이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하성과 이정우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키움 히어로즈에서 한솥밥을 먹은 절친한 관계다. 앞서 이정우는 출국 당시 김하성이 형이 치는 타구는 치아로라도 잡겠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그는 김하성과 친하기 때문에 놀리고 싶어 농담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메이저리거 이정우 시즌 준비. 이정우는 지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고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스프링 캠프 훈련 시설에서 개인적으로 몸을 만들면서 일찌감치 시즌을 준비 중이다. 이후 21일부터 시작되는 전체 훈련 투포수는 2월 16일 시작에 합류한다. 그동안 키움 스프링 캠프에서 개인 훈련을 했던 히어로즈 선배 메이저리거들과는 다른 행보다. 강정호 37은퇴, 박병호 38 KT 위즈,
김하성이 19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등은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 전 키움과 함께 훈련했었다. 하지만 키움이 지난해부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같은 훈련 시설을 쓰고 이정우는 샌프란시스코 소속인 탓에 합류가 불발됐다. 앞서 이정우의 훈련 영상도 화제가 된 바 있다. 오렌지색 샌프란시스코 모자를 쓰고 반바지 차림으로 나와 타격 연습을 진행하는 영상이 MLB 공식 SNS에 업로드됐고, 이 영상은 X구 트위터에서 업로드 7시간 만에 조회수 20만 회를 넘기며 인기를 끌었다. 메이저리그 이정우는 이미 정상급? 그만큼 이정우에 대한 미국 현지의 기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 캄은 15일 2024 시즌 올 마이너스 루키팀을 예상하며 외야수 부문에 이정우의 이름을 올렸다. 매체는 뛰어난 선구안과 놀라운 콘택트 능력을 갖췄다고 이정우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이정우가 메이저리그에서 얼마나 장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국에서도 7시즌 중 5시즌에서 한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다면서도 타격과 수비에서 정상급의 WAR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MLB 캄은 올해도 상위권 해외 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오는 콘택트형 스타 플레이어가 나오리라는 전망이 있다며 이정우를 소개했다. 이어 샌프란시스코의 대형 영입이라고 언급한 매체는 25세의 좌타자는 메이저리그 타격왕 경쟁에서 10위권, 내셔널리그에서는 5위 안에 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팬그래프의 예측에 따르면 내셔널리그에서 이정우보다 타율이 높을 것으로 나온 선수는 아쿠냐 0.31, 루이스 아라이즈 마이애미 0.317, 프레디 프리먼 LA 다저스 0.30이 3명뿐이었다. 또한 MLB 캄은 낮은 삼진 비율에도 주목했다. 2024 시즌 이정우는 전체 타석에서 9.1%의 삼진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아라이즈 7.1% 다음으로 낮은 수치였다. 아라이즈가 2년 연속 타격왕에 오른 선수인 만큼 그 정도의 콘택트 능력이 있다는 평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이정우는 부드럽고 빠른 스윙을 가진 퓨어 히터 콘택트 능력이 좋은 선수다. 자신만의 확실한 스트라이크 존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메이저리그의 빠른 볼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패트 스피드나 성과, 부드러운 스윙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리그 평균 이상의 타자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루상에서는 평균 이상의 위협적인 주자이고, 수비에서는 중견수를 볼 수 있는 스피드나 운동 능력, 본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정우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했다. 메이저리거 이정우의 책임감. 1일 출국 인터뷰에서 이정우는 1억 달러 넘는 계약을 따낸 것에 솔직히 많은 돈을 받았다고 해서 잘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있지만 부담감은 없다.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가서 잘해야 하나. 다음으로 한국에서 도전하는 후배들이나 선수들이 좋은 대우를 받는 거라 생각한다. 김하성이 형이 잘해서 좋은 대우를 받은 것처럼 내가 또 잘한다면 앞으로 한국 선수들에 대한 기대치나 대우가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책임감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은 다 했다. 밖에서 할 수 있는 기술 훈련만 남았는데 따뜻한 곳으로 빨리 가서 하고 싶은 생각이 컸다. 실내에서 하는 훈련은 한계가 있다. 새로운 팀원들도 많이 못 만나봤고 모든 걸 먼저 가서 경험하고 싶었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에서도 훈련 시설을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바로 애리조나로 가서 내일 일부터 훈련할 생각이다. 이미 마음가짐은 실전에 가깝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야구만 잘하면 된다고 빠른 출국의 이유를 전했다. 이정우는 또한 이제야 실감이 조금 난다. 원래 항상 팀원들과 함께 출국했는데 오늘일 일은 또 혼자 나가게 됐다. 기분이 조금 이상하다며 오늘과 비교해 7년 전 스프링 캠프 출국 때가 더 떨리는 것 같다. 그때는 정말 프로 선수로서 첫 시작이어서 떨리고 긴장됐는데 지금은 선배님들도 안 계시고 또 다른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떨림보단 기대감이 더 높은 것 같다며 출국 소감을 밝혔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